안녕하세요. 서울 목적이 이끄는 치과 원치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식립 깊이와 바이오로직 위드스, 특히 서브크레스탈 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외에 가장 적절한 임플란트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뼈에 가장 중점을 많이 두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뼈보다 연조직에 중점을 두고 연조직과 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매개되는 용어로 바이오로직 위드스 혹은 바이오로직 인테그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키 테크닉에 대해서 지금 사진을 하나 정리해 갖고 왔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때 EQ 크리스탈로 주로 심어 왔는데 저는 사실 서브 크리스탈 식립을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브 크리스탈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를 많이 하지만 이제 보통 한 2mm 정도, 2mm 정도 이렇게 서브로 내리는데 저는 어느 경우에는 파노라마 평면 엑스레이 봤을 때 한 3mm까지도 내려가는 이제 서브 크리스탈 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 200케이스를 했는데 그 임플란트 주위염 없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심미적으로 그리고 튼튼하고 음식물도 덜 끼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문헌 고찰을 하면 서브크리스탈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가 훨씬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 즉, 본 리모델링과 본 리접션 관점에서 봤을 때 본 리모델링이 더 없다라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게 가능하며 어떤 테크닉으로 하면 좋을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말씀의 키워드는 임플란트 뎁스, 그리고 본 그래프트, 그리고 이머전시 프로파일, 그리고 임플란트 어버트먼트와 픽스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성공의 요소로 봐야 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제가 2007년에 임플란트 심어드린 분 지금까지 팔로우업하고 리콜하고 있는데 사진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본 로스가 없고 잘 쓰고 계시지만 사실 거의 15년 전에 해드린 임플란트 지금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게 어금니지만 심미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사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요새는 지르코니아가 나왔고 그 당시 지르코니아보다도 이제 골드를 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재료 자체도 비심미적이지만은 모양 자체가 사실은 심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 자체도 심미적으로 가면서 본 로스가 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성공의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임플란트가 아무리 본 로스가 없고 심미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파절이 되면은 사실은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임플란트는 좀 파절에 대해서 강력한 임플란트도 있고 그런 약한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소로만 임플란트 성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테크닉으로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어금니지만 이제 10년 넘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본 로스 없이 갔고 그리고 또한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본 로스가 없어야 되겠고, 심미적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미케니컬한 프랙처가 없어야 되고, 환자가 편안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러한 결과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시술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느 경우에는 심미적이지 않으면서 또한 본 로스가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길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사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술한다고 하면은 본 로스 없이 갈 것이고 또 처음에 만들어진 그 모양이 그대로 갈 것입니다. 이런 모양과 기능적인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의 임플란트를 제시를 해왔습니다. 어떤 회사 제품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지만 티슈 레벨, 본 레벨, 원바디 임플란트 혹은 락킹 테이퍼 임플란트 그리고 코니컬 코니션으로 굉장히
어버트먼트 넥이 굉장히 가는 임플란트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의 목표는 사실 시술하는 의사가 편안한 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생물학적으로 안정적인, 즉 제로 본 로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파절에 대한 그 저항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래 가고 심리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가서 환자의 만족을 줘야 되겠죠. 자, 그 방법으로서 지금 제가 해왔는 방법이 키포인트가 바이오로직 위드스, 바이오로직 인티그레이션을 지킬 수 있도록 식립하면은 그 모든 것이 충족이 되고 거기 맞는 조건이 맞는 임플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저는 락킹 테이프 임플란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저항성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시술은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이 임플란트를 제가 과거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이퀴진지발 혹은 서브크레스탈로 한 1mm 정도 심었는데 언제부턴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는 서브크레스탈로 좀 깊이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다른 게 심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본 로스가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슬라이드를 그리고 제 경험을 보여드리면서 그게 왜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임플란트입니다. 이 임플란트의 특징은 락킹 테이퍼 구조이기 때문에 어버트먼트가 다른 스크류 타입의 임플란트보다도 조금 더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핑 숄더가 있기 때문에 본이 사실 그 픽스터 위에 타오릅니다 이 임플란트는 사실 초기 디자인 개발할 때부터 서브 크레스탈을 그 목표로 해서 만든 임플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는 제가 초기 심을 때부터 다른 임플란트보다 조금 깊이 심어야 돼 생각했는데 조금은 그것을 더 많이 좀 깊이 심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한 4, 5mm 이렇게 깊이 심는 건 아니겠죠? 그냥 표준적으로 한 3mm 정도 평면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깊이 심는데 그것도 CT가 나온 다음에서부터는 조금 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심으면 된다. 이건데, 자,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와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47번 임플란트도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는 임플란트를 심었고, 그리고 46번은 제가 이제 후기에 지금 말씀드린 서브크레스탈로 락킹 테이프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뭐 골드 그다음에 지르코니아 심미적으로 제로 자체의 차이도 있지만 식리 깊이에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식리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나오는 면도 있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안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서비칼 렉 부분이 굉장히 가늘어서 생물학적인 폭경을 갖다가 수평적인 요소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 본의 혈류 공급이 좋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넥 부분이 조금 가는 임플란트를 선호해야 된다 하는 점은 과거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문제는 너무 넥이 가늘어지면은 파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스크류 타입이면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하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아시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스크류 파절된 걸 제거하고 성공적으로 리페어하긴 했지만 아예 근본적으로 파절이 되지 않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파절된 다음에 47번을 리페어했는 결과인데 식리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머전시 프로파일 모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머전시 프로파일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깊이 심어야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이머전시 프로파일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접 치아의 서비칼 부분의 풍용도가 잇몸에서부터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나팔꽃처럼 치경부 쪽에는 가늘 임플란트가 모양이 나와서 교환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팔꽃처럼 굉장히 그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기 싫으면은 그 치경부 쪽에서 깊이 심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브럽트하게 굉장히 급격한 각도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깊이 심어도 된다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깊이 심을 수 있잖아요. 자, 얼마큼 깊이 심어도 되는가? 제가
CG를 한 10년 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10년 전에 CG 도입하기 전에 평면 엑스레이 봤을 때는 굉장히 깊이 심은 것처럼 보이는데 CG를 찍고 난 다음부터 자 우리가 버코링괄 메조 디스탈로 봤을 때 가장 보온이 낮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똑같은 환자의 엑스레이인데 버칼 쪽을 보십시오. 버칼 쪽은 거의 서브크레스탈로 한 1mm 정도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평면 엑스레이 봤을 때는 굉장히 3mm 정도 깊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링괄 쪽이 저렇게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발치하고 치조골이 흡수가 되었을 때 흡수되면 운동장처럼 평평한 치조골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쪽은 높고 어느 쪽은 낮기 때문에 식립할 때 식립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픽스자가 본에 다 덮이지 않은 부분은 그거는 다 나중에 임플란트 주위험이 오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립 깊이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낮은 곳 말고 다른 곳은 서브크레스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평면 엑스레이를 볼 때 하고 CT를 볼 때 하고 차이가 났겠다. 이거를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가장 낮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심을 때도 그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키 크리스탈로 하거나 아니면 서브 크리스탈로 해도 괜찮은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은 저런 경우에 링구알은 벌써 한 3mm, 2mm 서브 크레스타로 내려갔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해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버칼 쪽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안정적인 그 스테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전 혹은 인테그리티, 통일성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해하고 심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깊이로 처음부터 심고 보초를 만들고 그렇게 가서 결과를 향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너무 낮게 심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깊이 심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깊이 심는 거에 대해서 얕게 심는 것보다 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라는 걸 알지만은 과연 임플란트 주위험이 안 생기고 그게 결과가 장기적으로 좋을까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있고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혹은 이제 잘못된 우리가 학습의 경험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갈 거고 그 전에 그럼 얕게 심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봤을 때 사실 보철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리텐션이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저런 경우에는 비심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크라운 랭스가 너무 짧아가지고 혹은 짧게 심었을 때는 픽스자가 본에 다 묻히지 않는 경우에 3차원적으로 봤을 때 평면 엑스레이에서는 다 묻힌 것 같지만은 어떤 4차원적으로 어떤 면에서 볼이 묻히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러프 서비스에서는 이 박테리아 콘타미네이션이 되면은 그 부분에 임플란트 주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얕게 심었을 때 오히려 임플란트 주염이 많다라는 거는 많은 경험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이죠. 임플란트 주염이 와서 본이 서포트가 안 되는 곳은 임플란트 주위에 혈류 공급도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럴 때 포켓이 생기는 거고 임플란트 주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게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엑스레이 보면은 물론 링괄 쪽으로 조금 더 깊이 심으면 치우쳐서 심으면은 본에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사실 버칼 쪽에 흡수가 돼서 저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본이 있었지만은 임플란트 주름이 오면은 저렇게 쭉 내려갈 수밖에 없고 페리오 포켓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건 기본적인 대전제예요. 픽스처는 본에 다 묻혀야 된다. 다 묻혀야 되는데 엑스레이, 평면 엑스레이 기준이 아니라 C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낮은 데를 기준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면에서는 서브크레스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원하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 정도로 서브크레스탈로 조금 심어도 됩니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자, 이것은 또 낮게 심었을 때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머전시 프로파일 보철 모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대한 이제 조금 미스 언더스탠딩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양으로 보철하면은 연조직과 픽스처 그리고 연조직과 어버트먼트 사이에 적절한 그 타이트한 그 그 공간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깊이 식립하는
깊이, 임플란트 뎁스에서도 실패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머전시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실패를 했고, 이 모든 게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임플란트 뎁스, 바이올로직 위드스,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서로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거든요. 자, 얕게 심었을 때는 임플란트 주위험이 잘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37번 임플란트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계속 볼이 내려가고 결국은 발풀, 익스플란테이션,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임상하시는 원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처음에 조짐이 이상하다 하는 임플란트는 계속 그렇게 가요. 그 방향대로. 처음에 괜찮았다 하는 임플란트들은 특별히 환자가 갑자기 뭐 구강 관리를 하다가 안 한다, 뭐 갑자기 생활 태도가 달라졌다,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이런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기가 패턴 하던 관리하는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임플란트가 처음에 괜찮았던 임플란트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심었던 임플란트가 끝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뎁스와 디자인과 방법을 하면 그렇게 심어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처음부터 이상한 거는 조짐이 이상하고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모든 것이 임플란트 뎁스와 관계가 있고, 임플란트 뎁스는 바이올로직 위드스와 관계가 있다.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심었을 때는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네. 그리고 결국은 임플란트 주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것을 지금 요약한 슬라이드고, 자, 그럼 깊이 심었을 때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자, 생물학적으로 혈류 공급을 갖다가 임플란트는 보온에서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충분한 보온을 갖다가 만들 수 있고, 그 보온에서 그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연조직에 혈류를 공급해서 그 연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깊이 심었을 때 우리가 그만큼 그 결과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모양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리텐션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지금 요약한 슬라이드고,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임플란트 주위험도 사실은 환자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요소도 있고, 그리고 또 스모킹 같은 요소도 있고, 또 임플란트 주변에 심연을 제거하지 않아서 생기는 요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임플란트 주위험은 무엇인가? 사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뼈가 녹았을 때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고 하고, 점막에만 염증이 생기는 거는 페리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이 방어선을 갖기 위해서 본을 흡수하는 리모델링 측면도 있어요. 이것을 또 임플란타이티스랑 또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승리 깊이랑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이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을 스스로 힐링을 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딱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아무리 외부 박테리아가 와도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은 작은 박테리아 공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전들이, 덴티스트가 이걸 생각하고 잘 심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환자가 괜히 탓하고 담배 많이 피웠습니다, 관리 잘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보다도 식리 깊이에 대해서, 바이올로직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자, 식리 깊이에서 우리가 깊이 심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임플란트 역사를 본다고 하면은 익스타널 헥사 임플란트가 먼저 나왔고, 그때는 서브크리스탈 거의 엄두도 못 냈어요. 이퀴 크리스탈로 심으라고 했었고, 그때 갭이 있었어요. 임플란트 디자인에. 그렇기 때문에 본 로스가 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기능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나 모양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선입견으로 임플란트는 서브크리스탈로 심는 게 아니라 20년,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임플란트는 크리스탈 레벨로 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익스터널 헬스 타입의 임플란트를 크리스탈 레벨로 심었더니 폰로스가 이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니야, 이거 고치는 방법이 있어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연구하는 방법들이 주로 포커스 되는 주제들이 갭에 대해서입니다. 갭.
그렇기 때문에 갭에서는 생물학적으로 폭경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본 크레스트에서 픽스와 분과의 간격에서 픽스와 어버트먼트와의 간격을 조금 떨어뜨려야 되겠어 하고 플랫폼 스위칭 개념이 나왔는 것이고, 그리고 갭에 아무래도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박테리아 프루프, 즉 실링이 완벽하게 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서 또한 티슈 레벨 임플란트에 대해서 장점이 부각되게 된 거예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정션 부분이 사실 본 레벨에서 생기지가 않고 진지바 레벨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부터 픽스처의 픽스처와 본과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지금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지금도 생물학적으로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의 역사는 사실 그 본 로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해서 발전을 해왔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여러 디자인이 탄생했고 여러 개념이 탄생했다라는 걸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갖다 통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자기 개념에 맞는 임플란트를 자유롭게 심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플랫폼 스위칭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다시 반복을 안 드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픽스와 어버트먼트 간의 정션이 본과 픽스 사이에서 조금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 수직적인 본 로스가 왔다는 것이 생물학적인 폭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은 그 수직적인 생물학적인 폭경을 수평적으로 올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했을 때 크레스탈 쪽에서 가장 응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플랫폼 스위칭을 통해 가지고 그 응력을 갖다 분산하는 데도 효율적이었다, 이런 말 하고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개념이 사실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실험이죠. 린데 성태님이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생물학적인 폭경을 확립하기 위해서 픽서 깊이에 맞춰가지고 혹은 연조직이 얇은 경우에 스스로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본이 녹아서 내려간다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갭 부분에서는 사실 익스터널 헥사에서 박테리아 프루프되는 정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박테리아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저 정션이 본 레벨에 있지 않고, 수프라 진지발 혹은 익히 진지발 레벨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문제가 있겠죠. 예. 혹은 원바디 임플란트는 아예 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철하기가 어렵고 원바디 임플란트는 풀엑사가 됐을 때 리페어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러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임플란트를 처음부터 겨냥해서 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연조직이 저런 모양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임플란트 뎁스를 처음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저 부분이 임플란트 모양도 결정을 하고, 즉 보철의 모양도 결정을 하고 생물학적인 안정성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잘 보시면은 저게 이제 생물학적인 폭경을 임플란트에서 표현하려고 찍은 사진인데, 그럼 생물학적인 폭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셔널 에피셀리움과 코넥티브 티슈 이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심리적으로 모양도 결정하고 있지만 생체 방어 최일선에서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무너지지 않고 혈류 공급이 돼서 안정적으로 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그 밑에 본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이 일정한 두께의 간격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해해야 될 게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임플란트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임플란트 뎁스 그리고 정션 그리고 어버트먼트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플란트를 아름답게 만들고 지키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과거 익스터널 헥사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아까 그 보여드린 생물학적인 폭경, 정셔널 에피셀리움과 커넥티브 티슈 이거에 대한 사실 그 우리 선학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 개념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거는 의문입니다.
익스터널 헥사 임플란트로 이퀴 크리스탈로 심었을 때는 저렇게밖에 생물학적인 폭경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 빈약한 곳에서 모든 박테리아와 싸우고 우리 몸의 뼈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전슬라이드랑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은 너무 빈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폭경이라는 건 우리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비후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두꺼워지는 것만큼 볼을 녹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씹었을 때는 모양이 예쁘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자, 이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요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잖아요. 방역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짧은 간격에서 방역을 하는 거랑 저렇게 두꺼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방역을 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 하는 것처럼 저기 관통할 때 모든 방어선을 갖다가 두껍게 만들었을 때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면이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깊이 심어야 저런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들이 사실은 옛날부터 치주에서 배울 때 페리오돈탈 포켓은 사실 그거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포켓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은 임플란트 주염이 잘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은 심도 높은 고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을 지키는 모든 혈류는 뼈에서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에서 모든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두꺼워져야만 사실은 그 생물학적인 폭경이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핵심적으로 말을 했을 때 생물학적인 폭경을 조금 더 강화하고 두껍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 선학들이 혹은 리서치하는 교수님들이 주로 포커스를 뒀던 것은 연조직의 두께였습니다. 연조직의 두께가 그래서 신 타입이냐, 식 타입이냐 이런 거를 생각을 했고 뭐 각화치윤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뭐 CT 그래프트 아니면 에피셀리아 그래프트를 해가지고 각화치윤을 갖다 강화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브크레스탈로 심었을 때 그런 노력 없이 생물학적인 폭경이 생물학적인 배리어가 조금 더 강화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서브크레스탈로 심었을 때 왠지 모르지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은 제로 본 로스고 본 로스가 더 없었다는 리서치가 많습니다. 근데 그 리뷰들을 저널들을 다 읽어보면은 그냥 그 결과만을 놓고 말을 할 뿐이지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데이터를 보고 본 로스가 없었네 라는 걸 말을 할 뿐이지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걸 갖다가 심도 있게 말하는 저널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초적인 거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배웠던 생리학 그리고 조직학, 해부학 거기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아하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깊이 심었을 때 어떻게 그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임상 의사입니다. 리서치를 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물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클리니컬 에비던스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깊이 심었고,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려고 했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 방법으로만 임플란트를 심어 오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선생님이 심는 방법으로 해왔는데, 비교했을 때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서브크리스탈로 2, 3mm 내려가는 거랑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없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없으면서 모양 예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에비던스가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전을 밝히는 것은 사실은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리서치하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클리니컬 에비던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전 집중적으로 해왔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저도 과거에 처음에 심을 때는 이거 너무 깊이 심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환자들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스웰링, 블리딩도 없었고 모양도 사실 심미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제가 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께 아까 초반에 힌트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의도적으로 서브크레스텔러 심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여러 선생님들
이미 서브크레스탈로 임플란트를 심어왔어요. 서브크레스탈로 임플란트를 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있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심어왔고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죠. 임플란트가 심는 곳은 운동장이 아닙니다. 마란장 같이, 리치, 새들백 같이 생긴 곳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서 직경 한 4.5mm 혹은 뭐 4mm를 심는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도식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평면 엑스레이에서 이끼 진지별로 심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플란트는 뼈 밖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플란트 평면 엑스레이에서 조금 깊이 심은 것처럼 보이는 저 경우는 가장 낮은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0 아니면 이퀴 크리스탈로 심은 거고 나머지는 서브 크리스탈로 내려갔어요. 이런 경우가 임상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엑스레이 혹은 CT를 안 보고 수술할 때 선생님들 이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글쎄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들은 저런 경우에 운동장처럼 플랫하게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으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끼면 아껴야 되지 그걸 왜 날립니까? 그랬을 때 이 식립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을 식립을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보통은 우리가 발치를 하면은 버칼 쪽이 본 로스가 먼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의 식립 기준은 항상 버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지오 디스탈, 링구알은 서브클래스탈로 이미 우리가 심어왔어요. 네.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곳은 상악 전치와 상악 소구치가 그렇습니다. 상악 소구치는 사실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시면은 메지오 디스탈은 조금 크라운 쪽으로 본이 올라가 있어요. 말한장이니까 말한장처럼. 그리고 PDL이 다 있고 그리고 버콜 링구알은 조금 더 에피칼로 내려가 있어요.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래 임플란트를 저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그런 임플란트도 나온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임플란트가 유용성이 없으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구치에 우리가 임플란트 심을 때는 자, 저 임플란트 보십시오. 굉장히 깊이 심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거 사실은 벽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크레스텔로 심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브 크레스텔로 지금 한 3, 4mm에 이미 깊이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결과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은 이것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 일부러 심은 건 아닌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연치아가 버칼 쪽은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외지오 디스탈로는 굉장히 깊이 심은 것처럼 보이고 그랬을 때 소구치에서는 버칼 기준으로 심으면은 자연스럽게 저렇게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이것을 전치부뿐만 아니라 대구치에도 똑같이 개념을 적용해서 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드렸던 서브 크레스트를 심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당연히 선생님들 지금 제가 말씀을 갖다가 정리를 안 해도 알고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서브크레스탈로 심어야 될 것인가? 어떤 테크닉이 좋을까? 어떤 임플란트가 좋을까라는 것이죠. 네. 자, 서브크레스탈로 심었을 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포켓 안 생겨? 브리딩 안 생겨? 인플라메이션 안 생겨? 자,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슬라이드를 비교를 했는데 지금 한쪽에서 보여주는 임플란트는 왼쪽에서 임플란트 보여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서브크레스탈로 심은 경우는 아닌데 임플란트 주위염이 왔어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오면은 정말 포켓이 생기고 페이퍼 포인트처럼 굉장히 저항성이 없는 프로브를 사용해서 넣었을 때도 저항 없이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오른쪽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서브크레스를 심었을 때 저기는 사실 엑스레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깊이 심었지만은 저긴 포켓이 안 생겨요. 지금 동영상 다시 보시면은 깊이 심었지만은 저긴 굉장히 연조직이 탄탄해가지고 저건 병적으로 페리오 포켓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개념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페리오돈달 포켓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셀리알 그 설커스 마진에서부터 본까지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주낭은 병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포켓 뎁스를 어떻게 되냐면은
정션할 에피셀륨 중간까지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연조직과 그리고 치아 그리고 임플란트와 굉장히 폼하고 건강한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거기는 더 이상 페네트레이션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조금 깊이 심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거기는 도랑이 있는 게 아니야? 그루브가 있는 게 아니야? 포켓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뿐이지 그냥 인테그러티가 유지되고 있고 그냥 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세균도 들어가지 않고 염증 생길 이유가 없어요. 포켓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이 서포트가 되지 않는 곳에 저렇게 음식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갖다가 심을 때 본 서포트를 생각하지 않고, 즉, 연조직은 올리려고 했는데, 그 받쳐주는 뼈를 생각 안 하고 심었는 경우에는 연조직만 남기 때문에 연조직은 뼈에서부터 2, 3mm만 프리하게 스탠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임플란트 주염이 차라리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차라리 임플란트를 깊이 심었지만은 그 깊이 심었는 주변의 연조직을 갖다가 다 보내서 혈류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정적인 구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랫동안 이렇게 심었고 계속 봤는데 임상적으로 인플라메이션 사인이 없어요. 그리고 환자도 편안하고 그리고 만져봤을 때 바람 불고 전혀 잇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본도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에, 깊이 심었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할 부분이 하나가 그 임플란트 픽스처 혹은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 커넥션인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어버트먼트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다이아미터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 말고는 보통 3mm 정도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3mm부터 해서 올라가가지고 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뭐 버코 링구알로는 한 8, 9mm 되고 근원시비적으로는 7, 8mm 되지만 대구치에서는 거의 한 10mm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은 편측으로 한 2, 3mm는 사이드로 평적으로 퍼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치아에서는 그런 수평적인 요소가 없어서 일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플란트와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직경이 한 3mm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옆에 자연치아의 모양과 맞게 가려고 하면은 수평으로 이행하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이행하는 거리에 있는 연조직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연조직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물학적인 폭경과 그다음에 자연치아에서 우리가 봤던 고려는 이런 수평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직적인 요소만 고려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진도 수직적인 요소만 넣고 임플란트와 자연치아를 비교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가 없어요. 자연치아에는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수평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페리오돈탈 리가멘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가시길 바라는 것은 수평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임상적으로 적용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은 무슨 슬라이드냐 하면은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만든 슬라이드냐 하면은 사실 수평적인 요소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해 왔다라는 것이 저널 리뷰를 통해서 많이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퀴진지발이냐 서브크레스탈이냐 라는 것을 갖다가 연구하는 많은 논문에서도 기정사실로 임플란트 심는 곳은 평평하다라는 기존 가설을 갖고 모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말한정처럼 새들백처럼 생긴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서브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수평적인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이 모든 논문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생물학적인 폭경을 우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진중한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이콘 타입의 임플란트는 어떤 저널에서 다른 임플란트와 달리 그 vertical component of biologic width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제 저널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수직적인 깊이는 굉장히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석하는 게 좀 달라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가? 수평적인 요소로 저는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임플란트는 수평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수평적인 요소만큼은 생물학적인 폭경을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수평적인 각각 포인트에서 수직적으로 요소가 있고, 그 수직적인 요소가 사실은 과거에 말했던 생물학적인 폭경이랑 동일하게 일치된다. 즉, 정체럴 에피셀륨과 커넥티브 티슈 두께는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마진 쪽에서만 한 2, 3mm 가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임플란트 위에 본과 그 위에 연조직에 있는 모든 수평과 수직적인 이행되는 모든 파트에서 한 2, 3mm 정도의 연조직의 두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임플란트를 깊이 심었을 때 그런 과거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바이올로직 위드스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씹었던 케이스들을 쭉쭉 보여드리고,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 모양이 좋구나. 근데 저 모양이 좋은 것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저 방법대로 계속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깊이 심으면 좋을까?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초를 할 때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생각하고 주어진 본을 생각을 했을 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버칼 쪽이 가장 그 에피칼에 가까운 낮은 점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심입하면서도,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생물학적인 안정성과 그 다음에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깊이를 자기가 심리 깊이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메조 디스탈로 조금 깊이 심었을 때 파필라 쪽에 연조직을 살릴 수가 있고 그만큼 나는 깊이 심을래. 그랬을 때 그런 개념을 버칼 쪽에도 적용하고 싶다. 근데 버칼도 나는 서브크레스탈로 심고 싶어. 그랬을 때 그 모양이 조금 더 연조직이 그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보초를 서포트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버컬 쪽에서도 조금 깊이 심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기존의 메조 디지털로 링구알로 조금 깊이 심었을 때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버컬에서도 그 결과가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깊이 심었는 결과, 자, 본 그래프트를 했어요. 그리고 버컬 쪽에도 사실은 조금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버컬 쪽에도 서브 크리스탈로 심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결과가 한 10년 다 됐지만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버컬 쪽이 가장 낮은 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버컬 점에서도 제가 조금 더 서브 크리스탈로 심었어요. 2mm. 그러면 평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깊이 심은 것처럼 보여요. 이 엑스레이 보시면은 굉장히 깊이 심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준점이 어디냐, 의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10년 동안 계속 팔로업 했는데 지금 현재 뭐 자연치아처럼 보이고 아무 바이올로지컬 컴플리케이션 없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 전제가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넥션 부분이 박테리아 실링이 될 수 있는 코넥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임플란트가 있어요. 사실은 과거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바디 임플란트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널 임플란트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터널 헥스 임플란트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것을 뭐 UCLA 방식으로 보초를 한다고 하지만은 스크류 홀이 있기 때문에 스크류 홀에서 과연 내가 세균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을 때 그런 어떠한 임플란트 디자인을 써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익스트라 오럴 시멘테이션을 해서 시멘트가 남지 않게 보초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서브 크레스탈로 보초를 갖다가 서브 진지발로 보초를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테크닉적인 게 처음부터 머릿속에 들어가야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2년 전부터는, 자, 제가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죄송한데 대놓고 이렇게 심고 있어요. 아예 그냥.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가 뭡니까? 그 말대로 힐링을 유도하는 컴포넌트를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들, 힐링 어버트먼트 하면 연조직 힐링을 유도하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왜 본 힐링을 갖다가 유도를 할 수가 없습니까? 깊이 심어요.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꼽아요. 커버 스쿨 대신에. 그러면은 저 힐링 어버트먼트를 통해서 연조직 힐링뿐만 아니라 본 힐링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나중에 깊이 심은 것만큼 거기에 매칭되는 어버트먼트를 제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매칭되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갖다가 심는 거예요. 왜 깊이 심는 게 어려운가? 프로파일 드릴로 다 본을 갈아내서 어버트먼트를 갖다가 풀 시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싫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서브 크레스탈로 심었을 때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본을 갖다가 다 잘라버린다는 것도 굉장히 아깝고 낭비적인 거 아니겠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서브 클래스라로 처음부터 깊이 심을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연조직뿐만 아니라 본도 그렇게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고 보철의 여러 요소들을 써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커브 스크루처럼 서브 크레스탈로 심었기 때문에 진짜 트랜스 진지발 파트 컴포넌트는 조금 더 큰 거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 매칭되는 어버트먼트를 써서 그 주변에 형성된 본 그리고 연조직을 갖다가 가능한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보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이올로직 위드스는 보존이 되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안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트라 오어럴 시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시멘 랩넌트가 남지 않도록 보철을 갖다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를 해서 심어야 됩니다. 엑스트라 오어럴 시멘테이션은 여러분들 굳이 설명 안 해도 어떤 거야 알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멘 랩넌트가 남지 않도록 보철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시멘 랩넌트가 박테리얼 컨타미네이션이 돼서 임플란타이티스를 유발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큼 깊이 심을 것인가? 자, 버칼 쪽에 보온을 갖다가 만들어서 조금 모양을 예쁘게 심는다고 하면은 저렇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충분히 깊이 심어서 임플란트를 갖다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지 않게 조금 깊이 심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옆에 있는 치아에 덴토 진지발 라인과 맞춰가지고 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버칼 쪽에 본 그래프트를 해서 복칼 쪽에도 이 크레스탈, 서브 크레스탈로 2, 3mm 내려가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도하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싱글도, 멀티플로 보철하기보다도 어금니도 싱글로 다 보철을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특히 저 같은 개념으로 할 경우에는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갖다가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보철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묶어서 할 때보다도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조금 깊이 심을 수 있으니까 팔필라 쪽에도 사실 조금 더 본을 갖다가 게이링 할 수가 있잖아요. 연조직을 갖다가.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체크업 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본 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본 로스가 없으면서도 연조직이 같이 갈 수 있다. 서로 상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했던 개념으로 계속 심었던 것을 보여드리는데 이 슬라이드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추적 관찰을 하면서 본 변화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적을 했어요. 라디오그래픽하게 이별을 했을 때 본 로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수평적인 컴포넌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즉 보철 서브 진지발 파트에 있는 보철과 그 뼈 사이에 있는 갭이 있어요. 그 갭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가는가라는 걸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즉 수직적으로 본 로스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크라운 혹은 어버트먼트와 저 수평적인 요소에서 본과 일정한 간격이 계속 유지되는가를 봤을 때 거의 한 200케이스 봤는데 저 부분이 본 로스가 없고 본 체인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테크닉도 제가 쓰고 있고 이머전지 프로파일을 만들고 또 리트러빌리티를 위해서 이런 테크닉도 쓰고 있지만은 핵심은 좀 깊이 심는다는 것이고 자 힐링 어버트먼트를 본 힐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깊이 넣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기 전에는 깊이 심었을 때는 본을 따내야 돼요. 저런 프로파일 드릴 같은 경우에 그게 아까웠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쓰는 임플란트 회사에서는
어버트먼트와 힐링 어버트먼트를 매칭을 시켜주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콘케이브하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로직하기 굉장히 좋은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개념을 갖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회사에서 공급해주지 않으면요, 긴 힐링 어버트먼트는 있어요. 그렇지만 길어지는 것만큼 몇 부분이 두꺼워져요. 그럼 매칭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처음부터 개념을 갖고 회사에서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임상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그렇죠. 버클 쪽이 조금은 깊어요. 브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버코 쪽에는 이키 크리스탈로 가지만은 메지오 디스탈 링구알 쪽으로는 깊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 본을 다 쳐버리기 싫었어요. 그러면은 힐링 어버트먼트 3mm짜리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옆에 있는 본을 갖다가 나중에 보철할 때까지 계속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본을 안 따면은 그 주변에 있는 본이 있는 부분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떼놓으면은 저는 코넥티브 티슈가 그대로 보여요. 저 코넥티브 티슈가 그대로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갖다가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부분은 굉장히 얇아요. 우리가 면역적으로 굉장히 적군이 많았을 때 사이너사이티스 생기는 걸 보시면 알 겁니다. 덴탈 오리진으로 해서 사이너사이티스가 올 때는 시크닝이 옵니다. 치근단 쪽에 병소가 있는 사이너스 쪽엔 시크닝이 옵니다. 그만큼 더 비유가 되고 우리가 무이코잘 시크닝이 오는 거는 적군이 왔을 때 우리 면역 체계를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면역적으로 안정된 곳에는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깊이 내려가는 쪽에서는 커넥티브 티슈가 골막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막 그렇지만은 수평적인 요소가 강화되는 것만큼 조금 생물학적인 그 배리어는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임플란트 회사에서는 저렇게 힐링 어버트먼트와 또한 트레스 진지별 파트에 나중에 세컨 오피할 때 쓰는 힐링 어버트먼트와 어버트먼트 넥을 서로 매칭을 시켜주고 있죠. 이게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은 자, 깊이 심었을 때 얇으면서도 길이 올라오는 힐링 어버트먼트는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원하는 진지별 커프의 두께를 갖다가 보강해 주는 위해서는 본을 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칭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어버트먼트를 갖다가 원하는 어버트먼트를 쓸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 거의 안 써요. 그냥 기성 어버트먼트로 충분한 인텐션을 얻고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고 자 이러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머전시 프로파일 모양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바이올로직하게 리스펙트 생물학적인 폭경을 존중해주는 그런 보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보철할 때 우리가 기공소에다가 위 크라운 모양은 우리가 오더를 내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시를 내리는데 과연 선생님들 서브 진지발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얼마나 디자인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 밑에 있는 본과 연조직을 갖다가 코멘딩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더를 내리고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성 어버트먼트 대신에 커스터마이즈드 티타늄 어버트먼트를 썼을 때 과연 기공소 소장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고 있는지를 과연 정말 냉철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공소 소장님들은 엑스레이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모양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과연? 면조직에 눌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갭이 더 생겨요.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 부분은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약간은 에피셀리움 두께가 한 1, 에피셀리움과 그 다음에 그 커넥티브 티슈 두께가 2mm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한 0.2mm, 3mm 정도는 눌려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 반대로 0.2mm 정도, 0.5mm 정도 뜬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사실은 타이트한 실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음식물이 끼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기성 어버트먼트를 쓴다고 했을 때 보철을 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캐드캠으로 우리가 지르코니아를 만들기 때문에 어버트먼트 윗부분만 우리가 보철을 할 때 임프레션을 뜨거나 아니면 스캐닝을 해서 보내드리면은 기성 어버트먼트 그대로 기공소에서 엑스캐드나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 갖고 마진을 다 찾아가지고 서브 진지발 파트 모양을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시술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저는 저 락킹 테이프 임플란트를 쓰기 때문에 사실
저속으로 드리링을 하기 때문에 주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꼽아가지고 이 크리스탈로 마치기 때문에 저것을 갖다가 그냥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저렇게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미디트 임플란트, 이미디트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연 이미디트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우리가 식립 기준이 어디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뼈가 좋았을 때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치아를 발치했을 때 그 뼈는 가장 최고로 100% 보존이 되는 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보존이 잘 되는 뼈는 없어요. 그러면 이 모양에서 우리가 최적으로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기준으로 다시 잡는 임플란트 식립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이때 대부분 서브크리스탈로 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한 번 서브크리스탈로 심었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웰락 임플란트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코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가 자연치아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임플란트에서는 생물학적인 폭경에서 그 자연치아의 코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십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점이 또 고려가 되고 그 부분에서 바이올로직한 컴포넌트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이 이런 이제 이머전시 프로파일과 매칭이 돼서 저런 디자인 모양이 예쁘지 않잖아요. 저런 이제 임플란트 모양을 하지 말고 좌측에서 보여드린 저런 임플란트 어금니 보철을 해야 모양도 좋고 음식물도 더 끼고 그리고 그게 생물학적으로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에피셀리움과 코넥티브 티슈의 두께는 일정하게 가는데 수평적인 요소에서도 수직적인 요소랑 똑같이 간다라는 것을 받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철이 저렇게 식립 깊이를 잘못 조절하고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행되는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각도를 만들려면은 조금 깊이 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옆에 치아에 있는 치아 모양처럼 서비칼 파트에서부터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식립 깊이에 따라 가지고 보철을 급격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커넥션 부분과 자연치아의 수평적인 거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수평적인 컴포넌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개념을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철을 해왔고,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깊이 심었고, 깊이 심기 어려울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서라도 임플란트를 갖다가 모양을 예쁘게 만들려면은, 예,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요약입니다. 서브크레스탈로 심었을 때 이득이 많다. 그 기초적인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썼고, 이것이 또한 이머전시 프로파일과도 연결이 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클리니컬하게 프로시저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봄그래프트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